안녕하세요. 상미학 교전입니다. 상미학 구독자 여러분,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사랑들 많이 하시고 연애도 많이 하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 열정 많은 분들은 용기 내서 2023년도 상미학 수강 신청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강의는 안 친하면 외톨이, 친해지면 시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올려준 어떤 여성분 사연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요. 이런 실수들 다들 많이 하시겠구나 싶어서 일단 사연을 소개를 드려보고 그 다음에 정식의 학문적 대처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비위를 심하게 맞춰주려고 해. 유치원 때부터 뚱뚱했는데 뚱뚱하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애들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내가 먹을 걸 가져오거나 물질적으로 뭔가 해줬을 때였고, 같이 놀 때 내 주장 펼치려고 하면 애들이 나랑 놀기 싫다고 할까봐 내가 싫어도 참고 다 맞춰줬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 힘들고 싫은데도 데려다 주고,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은데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하면 좋다고 따라가고, 누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걔가 내 물건 중에 뭐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있으면 가지라고 하거나 내가 똑같은 거 사다 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택의 순간에서 타인의 니즈가 뭘까 그거부터 고민하는 습관이 됐어. 완전 자아가 없는 삶. 지금도 그래.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막 자처해서 비율을 맞춰주고 있어. 인간관계라는 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건데, 나는 부딪히기도 전에 알아서 설설 기어. 문제는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니까 내 인간관계는 다 가짜 같아. 진짜 나를 보여준 사람이 없어. 외롭다.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법한 사람 사귐의 어려움, 친해지는 방법의 어떤 한계와 실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아주 흔한 일반적 사례의 사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어울리고 사랑받고 싶어서 억지로 비유 맞추고 웃고 잘하는 그런 식의 인위적인 노력의 대인관계 접근을 일으키는 것들이 네티즌들이 설전을 벌이는 넷상에서는 그 자체로 잘못된 관계, 비정상적 관계, 심지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비굴하고 못난 불종의 관계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간단한 관계 심리학적 이치가 여기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 성공의 키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 더듬이 비유로 설명을 드리곤 하거든요. 여기 어떤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 못한다고 이 사람이 고민을 꺼냈을 때, 그 말 더듬는 사람한테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 더듬는 걸 고쳐주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대인관계에서 늘 거절당하게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말 더듬는 건 여전히 그대로인데 사람들과 잘 지내고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누구라도 당연히 후자인 두 번째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대인관계 상담을 해오면서 실제로 본 건 이것과 오히려 정반대가 더 많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낯을 가린다, 시선 공포가 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말수가 적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자기가 대인관계를 그래서 못한다 말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자기가 대인관계를 아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역시나 대다수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한결같이 다 뭐다? 한결같이 자존감 만능설에 다 빠져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의 눈을 당당하게 쳐다볼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굳이 누구한테 비굴하게 웃음 보내며 잘하려 들지 않는 그런 내가 되면 대인관계가 당연히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어떤 자기개발 방구석 매니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존감 만능설에 빠져갖고 맨날 자존감 책을 보는 거예요. 예? 그것도 지금 그래서 오늘도 마침 또 서점에 와서 자존감 책을 막 보다가 또 필이 받았어. 이렇게 필 받아서 막 안에서 막 자존감이 막 엄청나게 솟구쳐. 높은 자존감이. 그런 채로 당신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당신을 쳐다보면서 어떠냐 나의 이 당당한 시선이 멋지지? 어때? 끌리지? 나랑 사귀고 싶지? 멋있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무슨 뭐 대머리 탈모빔 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자존감 쩔어하고 당당한 시선으로 당신을 쭉 계속 쳐다보는 거야. 예? 그러면서 당신을 그렇게 쳐다보면서 속으로 나를 좋아하게 된다. 나랑 사귀고 싶어진다. 막 이렇게 주문을 걸고 있으면 그런 시선을 받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예? 뭐겠나요? 그냥 뭐야 이거 무슨 뭐 이모병 미친 사람이야 뭐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 좋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조언들 이런 잘난 척들은 어떤 올바른 관계의 방법들이 아니에요. 유혹의 기술도 아니고 매력을 발생시키는 어떤 작동의 원리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혼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면서 자기 혼자 자신감, 자존감 타령하면서 일종의 정신승리로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데 마치 어딜 넘봐 가며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면서 혼자 자기의 가치를 정신승리로 방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리저리 노력해서라도 남하고 어떻게 잘 지내고 친해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좀 을이 되는 것 같다, 서글프다 이런 고민을 꺼내면 그때다 싶어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뭐 자존감을 높이면 뭐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그때 달려들어서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대인관계 성공의 키, 핵심의 열쇠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인관계를 잘하는 핵심은 내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상대방과 나 사이에 친밀감을 발생시키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느냐 이 부분인데 이 결과적 대인관계의 친밀감 작동 부분만 놓고 본다면 사랑받고 싶어서 비율을 맞춘다. 난 그런 내가 싫다. 이렇게 고민 사연을 올리신 분들이 사실은 관계적 친밀 부분의 작동은 일으키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서 다가가는 이런 방식은 사실 인류 역사 이래로 진화의 역사 이래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아주 전형적인 즉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 가든 모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효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어떤 형성의 작동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건 좋은 방식입니다. 다만 그것을 현명하고 세련되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조건 비굴하게 남들한테 잘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기 희생하면서 어울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요즘 제자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리거든요. 요즘 누가 참냐? 너는 참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존감이 낮으면 무조건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이용당하고 여왕벌 밑에서 시녀 노릇만 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성질이 없지 않아요. 요즘 산성격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누군가를 계속 만난다? 그러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얻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관계에서 원하는 바를 일부라도 분명히 얻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이 원하던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조금밖에 못 받는다. 또는 난 원래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친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내가 을 비슷하게 되고 시년 노릇을 하고 있고 그게 자꾸 어떤 심화된다. 통제가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는 고민자, 이 본인조차도 이걸 너무 PC적으로 어떤 그 피해의식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해 빠져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 때문에 오히려 손해만 보고 이용만 당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믿은 채로 고민 이야기를 꺼내니까 또 그걸 또 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누굴 만나는 건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호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사람 잘하면서 억지로 잘하면서 만나려고 하면 평생 의뢰 관계만 맺고 되는 거야. 이렇게 조언하면서. 예? 대한민국 사람들 원래 그 오지랖 쩔잖아요. 설명충. 예? 본능에 좀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조언질 하면서 자기는 마치 자기는 평생 의뢰 관계는 해본 적도 없는 것처럼 자기는 평생 여왕인 것처럼 평생의 여왕의 대접 그렇게 갑의 관계만 맺으면서 살아온 것 마냥 자기를 포장을 치는 그런 먹잇감으로서 이런 고민 사연들이 이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 좋다는 사람이 이거 떠든다고 갑자기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없던 매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팔짱 끼고 콧방귀 뿡뿡 끄면 그렇게 소위 얘기하는 허공에다 대고 혼자 섀도우 복싱 하면서 예?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혼자 허공에다 밀당을 하면 갑자기 막 매력이 생겨서 막 이렇게 페르몬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가지고 싶어서 안 달라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고민 사연을 올리는 분들도 뭔가 자기가 다 손해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또 고민 사연을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뢰 위치로만 항상 희생을 당하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주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착각이기에 오늘 그 사연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곰처럼 미련한 방식, 남한테 맞추어 가는 이런 곰처럼 미련한 방식이지만 사실 좀 다르게 하면 여우보다 더 여우스러운 그런 세련된 의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2부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